일상생활의 주치의가 되어드리는 일산체크 건강주치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의 뜻과 진단 그리고 관련 질환에 대해서 산부인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교수입니다. 교수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40대 이상의 산모 비율이 8.4%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그러니까 5년간의 통계를 보아도 20, 30대 산모의 비율은 줄어들고 40대 이상의 산모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여성의 임신과 또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다양한 합병증도 발생하고 특히 고위험 임신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고령의 임산부들은 사실 고위험 임산부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시면서 검사나 진단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원인들을 지금부터 교수님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프닝에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네. 고위험 임산부의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될까요? 고위험 임산부는 일반 임산부에 비해서 합병증이나 그다음에 어떤 특정 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산모가 혈압이나 당뇨 같은 내과적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기형, 그러니까 자궁 자체의 기형, 그리고 조기분만이나 이런 자연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들,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산모들을 고위험 임산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임산부가 갖고 있는 과거 병력 이외에도 현재 임산부의 몸 상태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기본적으로 산모가 가지고 있는 과거 병력도 중요하지만 분만 중에 혹시 출혈이 있다거나 아니면 임신 초기에 출혈이 있었다거나 결방 유산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혈압, 임신 후반기에 이제 당뇨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비만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시는 경우도 태아의 기형이라든지 혈압과 당뇨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조심하셔야 되는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좀 다양한데요. 네네. 그러면 이 고위험 임신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네네. 일반 임산부와는 좀 다른 조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가장 더 자주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산모분들은 임신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다니시고, 그 다음부터는 37주까지는 한 달에 2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시는데요. 고위험 산모분들은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자주 일주일에 2번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입원을 해서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산모분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고위험 임산부는 일반 임산부에 비해서 좀 진단이나 검사의 종류가 좀 다양하고 많을까요? 네네. 조금 정밀 검사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산모들은 병원에 왔을 때 소변 검사나 혈압은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 이제 초음파를 조금 자세하게 혈류의 흐름이라든지 아이의 크기라든지 양수량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본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태동 검사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주수가 보통 한 36주 정도 되면 이제 태동 검사를 시행하는데, 고위험 산모 같은 경우는 조금 자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좀 그에 따라서 다양한 합병증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질환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혈압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임신성 고혈압, 그다음에 전자간증, 임신 중독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고, 당뇨는 이제 임신 전부터 당뇨가 있었느냐,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당뇨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현성 당뇨, 임신성 당뇨로 구별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태반의 기능상의 문제를 주는데, 그 태반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아기의 체중 저하, 그러니까 아기가 작은 아기들, 그다음에 태반 조기박리, 그런 질환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고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진통 파트가 있는데요. 원래는 정상적인 수축은 만삭이 됐을 때 생겨야 되는데 조금 이르게 수축이 생긴 경우, 그걸 조기 진통이라고 그러고, 그 진통이 결국 이어지면 조산,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이 고위험 임신의 합병증의 경우에는 모든 질환들이 서로 또 네. 연관이 되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좀 네네. 주의가 필요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조기 진통 및 네. 조산에 대해서 좀 더 네.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조기 진통은 원래 이제 임신 20주 이후부터 37주 이전에 자연적으로 수축이 생기는 건데요. 산모들은 워낙에 수축이 잘 생기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자궁 경부에 변화를 생겨서 분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것을 이제 조기 진통이라고 하고요. 조기 진통은 대표적으로 이제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 굉장히 오랫동안 서 있는다거나 아니면 자주 많이 굉장히 돌아다니신다거나, 예, 특히 초산모들이 조금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배가 좀 뭉치는 것과 그걸 잘 구별 못 하셔가지고 조기 진통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산을 하게 되는 원인도 또 있을까요? 조산은 사실 원인을 모르는 게 가장 대부분이고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조기 수축이 생기면서 생기는 조산. 네, 임신 중독증과 관련되어 있는 엄마의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빨리 낳아야 되는 그런 조산이 있을 수 있고, 정확하게 예방은 쉽지는 않지만 감염도 큰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까지. 네네네.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고혈압 질환인 자간전증입니다. 임신 후에 혈압에 좀 이상이 생기면 또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네네. 그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전자간증, 네, 그거는 임신 20주 이후에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으로 올라가는 질환을 얘기하고요. 보통 그것뿐만이 아니고 단백뇨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거나 간 수치가 이상하거나 신장 수치가 이상하거나 그런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좀 위험하면 태아한테도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고혈압이랑 관련된 질환들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태반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이의 그 체중을 조금 정상적으로 크지 않게 한다.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저체중아, 그리고 두 번째는 태반 조기박리 이런 거에 위험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결국은 아기를 낳고 나서도 뭐 혈전 같은 것들이 잘 생겨서 산후의 폐색전증 위험도 증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그러면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맞습니다. 자간전증 좀 치료할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산모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혈압약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 임신에서 임신 중독증이 있었거나 아니면 임신 중독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를 평가하는 그 이제 점수 매기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특정 위험 인자가 있을 때는 아스피린을 조기부터 복용을 해서 좀 태반을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네.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평소에 혈압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다. 평소에 네. 꾸준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고령 산모가 될수록 임신 중독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임신하시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자간전증에 의해서 태반 조기 박리의 가능성을 또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태반 조기 박리도 고위험 임산부의 좀 주요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는 굉장히 위험한 그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 사망에 굉장히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태반은 아이한테 이제 혈액을 공급해주는 기본 이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태반이 먼저 떨어진다는 건 아이한테 이제 혈액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기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너무 그 아기한테 산소가 가지 않는, 혈액이 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성마비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간다. 이 태반이야말로 사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좀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태반 조기 박리는 사실 혈압하고 제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혈압. 네, 그리고 혈압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반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질환들은 다 생길 수 있는데 고혈압뿐만 아니라 뭐 엄마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장 질환이 있다든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 자체가 나의 혈액 순환에 문제를 생길 수 있다. 그런 질환들은 태반 조기 박리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조금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몸무게 작은 아이들은 네. 기본적으로 태반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아무런 위험 요인이 없어도 태반 조기 박리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고위험 임산부의 마지막 질환, 네.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 이 당뇨병은 임신 중에서 좀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식생활의 변화나 생활의 변화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임기 현상이 당뇨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임신성 당뇨는 예전에는 한 5%로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은 한 10%까지 보고가 되기도 해요.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늘었네요. 네, 임신 전부터 있었던 당뇨와 그다음에 임신 중 24주, 28주 사이에 진단하는 임신성 당뇨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혈당이 조절 안 되면 아이한테 이제 과체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 자체가 나중에 당뇨가 된다든지 비만이 된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임신 초기에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됐을 때는 유산이나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 조절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임신 전부터 당뇨병을 알았다면 이 태아 기형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평소 당뇨병에 대한 관리와 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고위험 임산부의 뜻과 주요 질환에 대해서 우리 김희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곳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전용 치료센터가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치료센터의 정확한 명칭과 또 어떤 진료를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정확한 명칭은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해당은 되고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고위험 산모 37주 미만의 고위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했을 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신생아 치료까지 다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 신생아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교수님, 최근에는 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연계망을 또 구축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2025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모자의료센터라고 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역 경기 북부 내에 대표기관 저희 병원으로 해서 18개 병원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 자체는 뭐 아시다시피 소아외과, 소아안과,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이런 모든 배우과들이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병원이라서 신속하게 전원 오는 아이들과 그리고 산모들 고위험 진료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의료 체계가 탄탄하게 갖춰진다면 보다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김희선 교수님 모시고 고위험 임산부의 뜻과 관련 질환, 그리고 일산병원에서 운영하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진료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수님,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고위험 산모의 질환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뭐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아과 모든 과들이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에 굉장히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고 항상 저희 병원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의 주치의가 되어드리는 일산체크 건강주치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